김용용 공소장을 통해 갖고 또 새로 드러난 사실을 보면 실탄 뭐 준비 안 했다는데 실탄을 5만 7천 발을 준비를 했었잖아요. 비상계엄 때. 이런 식으로 거짓말들이 계속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조차도 어제 민주당이 제보가 있었다고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제보를 공개를 했는데 그거조차도 경호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검증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죠. 지금 뭐 경호처 내부에 뭐 김용현 라인이 있고 뭐 김건희 라인이 있고 네. 거기도 뭐 파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비주류라고 해야겠죠. 경호처 내부에. 네. 어쨌든 경호처 내부 직원들 줄 중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네. 경호처가 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를 하면서 윤석열 편을 들어야 되느냐. 네. 그러다가 우리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 네. 아니 그러면은 공무원 연금도 나중에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제보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란 사태가 이제 진압이 되면은 네.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 이제 박종준이 또 내란 혐의도 받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첫 번째가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을 지가 불렀잖아요. 3일 날 삼청동 안가로 7시 20분에 네, 이렇게 네. 불러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김봉식이 서울청장이 왔잖아요. 그날 12월 네. 3일 날 왔는데 비화포는 경찰청장만 갖고 쓰는데 네. 그 사전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한테 비화폰을 준 사람이 박종준이에요. 그러니까 비화폰을 줬다는 거는 네. 이미 이 어떤 내란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비화폰을 준 거 아니에요. 비화폰을 준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박종준이 이런 내란 혐의,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도 지금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네.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박근혜 경호처에서 차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육군 준장 원스타 신분으로 파견가 있던 버거보살, 네네네. 버거보살하고 네. 굉장히 친했다. 네네네네. 이 버거보살이 이 네. 계엄 사태를 기획하는데 네, 김용현하고 굉장히 네,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경호처장을 하는 박종준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있죠. 그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 거죠. 부분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박종준은 지금 어떤 분명히 대통령 그날 김봉식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부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안 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경찰이 빨리 진행해서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그날 당장 현행범 체포를 했어야 되는데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 그 지휘 부장검사가 나가갖고 허가하지 않은 바람에 못했잖아요. 예, 예. 네, 그날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된 상황이지만 어쨌든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라도 빨리 긴급 체포를 해서 신병 확보를 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야만이 경호처를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혐의를 받고 있고 또 하나는 현행범으로서 이제 그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이기도 하고. 네. 그 이제 경찰이 걸고 나서 경찰이 지금 그 뭐죠? 소환 출두하라고 요청을 했었죠. 두 그렇죠. 차례나. 2번 했는데 다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네. 나는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네. 자리를 쓸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그날 실패한 게 이제 공수처의 무능도 있지만 경호처의 이런 반발. 그렇죠. 그리고 와서 경호처가 아까 얘기했던 내란 진상조사단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건 경호처 입장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면 직무유기다 이런 이 얘기는 박종준의 개인 입장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경호처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경호처 내부에도 지금 뭔가 이게 엇갈리고 그렇죠. 있구나라는 그렇죠. 것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미 그 한남동 관절을 그 경비를 쓰고 있는 그 주체가 3개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있고 수방사 에아의 55시, 네. 55 경비단, 네. 경비단이 있고 이제 경호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하고 군은 이미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협조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네네. 그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그거는 네. 그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게 법과 원칙에 맞기 때문에 경찰하고 군은 소극적으로 이제 임한 거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는 그건 가장 법치주의 가장 그렇죠. 기본이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인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 내부에서도 지금 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박종준이 그 정말 61년 경호처 역사에 처음으로 네. 경호처장이 언론에 얼굴을 들이밀고 입장을 발표한 거는 자기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고 네. 나는 어차피 윤석열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네. 나는 내란적 공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그냥 끝까지 그렇죠.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타겠다라는 그거 하나 하고 네, 네, 맞습니다. 흔들리는 경호처 직원들한테 네. 일종의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야, 우리 같이 가자. 네, 어? 네. 야, 우리가 그래도 아직은 대통령 신분인데 네. 우리마저 버릴 수 없지 않냐라고 지금 네.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네. 입장문이 경호처 입장문이 아니다. 아까 내란 진상조사단이 발포 명령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는 거는 경호처의 입장문으로 나왔어요. 그건 경호처 입장문이고 예. 윤석열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안 지키는 건 직무유기다. 이 얘기는 박종준 개인의 입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종준이 그 윤석열 쪽에서 위법 논란을 제기를 하잖아요. 네. 체포영장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고 뭐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 규정으로 한 것도 이게 위법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차용해 갖고 주장을 하면서 위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박종준이가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입장문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는 결국은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윤석열과 그렇죠. 완전 이해관계가 일치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란죄로 지금 구속될 상황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 경호처가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러 가지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수사기관이 집행하는 걸 막는다. 이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에서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상할 상상할 수도 수 없는 없죠. 건데 네. 왜 우리 경호처가 그런가? 물론 박종준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있지만은 네. 저는 밑에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당한 법 집행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박종준도 네.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미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야권에서도 이야기를 나오고 있지만은 대통령 직속의 경호처가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네. 경찰의 경호국 네, 그렇죠. 3급이나 2급이나 1급이 하는 자리라는 거죠. 네. 경호국장의 일을 네. 하지 대통령 직속의 경호처. 우리처럼 지금 차관급인가요? 어쩔 때는 장관급, 어쩔 때는 차관급. 네. 옮겨가면서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해놨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전에 차지철이나 장세동처럼 네. 김용현이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네. 대통령의 위세를 얻고 지가 맞습니다. 장관이나 상차관보다 더 위에서 완전히 실권을 휘두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경호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경호처가 네. 이렇게 네. 국민들의 뜻을 거스리고 네. 내란죄 수계에 붙어가지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헌정질서가 회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은 네. 경호처도 손을 봐야 된다. 네. 경호처 손 봐야 됩니다. 네. 손을 봐야 된다. 네. 소속을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대통령 직속의 네. 차관급 기구 이런 그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식의 위치에 놔둬서는 안 된다. 그게 군사문화 잔재잖아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이고. 네. 그래서 경찰청 산하에 국으로 만들고 정말 대통령 경호만 하는 공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날 이제 그 체포 그날 하루 종일 3일 날 지난 금요일이죠. 네, 네. 금요일 날 체포 장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체포 장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에 진입하는 예. 것들이 영상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예. 그때 이게 공개되지 않은 영상들 중에 예. 일부 유튜버가 찍은 예. 영상 중에 예. 이 윤석열 도망 논란을 일으키고 예. 있는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관저에 지금 윤석열이 있냐 없냐 이건 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죠.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걸로 보면 윤석열이 도망가고도 남을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상해요. 그 공수처하고 경찰의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정문을 열고 관저로 네. 들어가고 있는데 차가 세 대인가요? 서너 네. 대가 빠져나갔잖아요. 그거를 한번 영상을 한번 예, 본 예. 뒤에 다시 얘기를 해보죠. 저희 영상은 고양이 뉴스라는 유튜브의 영상입니다. 그 영상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현장 영상 나오고 있고요. 준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려온 차가 지금 방탄차라고 지금 두 대가 방탄차라고 하는데 벤츠 마이바흐, 네, 마이바흐 그 대통령이 이용하는 그 방탄 관용차가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미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삼청동에 지금 여러 채의 안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뒤에 용산에도 또 네. 안가를 지금 네네. 마련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안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은 뭐 태극기 부대 중에 뭐 여사님 뭐 네네. 대통령님 해가지고 뭐 네. 숨겨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네. 구할 수 있고 뭐 극우 유튜버도 있고 네. 합참의장 공간으로 지금 갔다고 이렇게 그날 그 방향으로 갔다는 건데 그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합참의장 공간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고 왜냐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게 또 알려지거든요. 그 네. 공간을 네. 지키고 있는 또 군인들의 사병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면 그래도 다 알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 근처에 한적한 데 차 대놓고 있었지 않을까? 이게 방탄차기 때문에 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방탄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차 안에만 있으면. 아니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한적한 데다 이제 차를 세워놓고 조용히 있다가 이제 네. 5시 반 대치 끝에 경찰하고 이제 공수처가 철수한 뒤에 몰래 이제 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완전히 시정 잡배 같은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완전히 뭐 벅꾸라지라는 용어만으로도 지금 안참자성에 예. 그 뭐 진짜 양아치 뭐 이런 행태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양아치 중에 쌍양아치죠. 네. 아니 일국의 대통령 여전히 그래도 대통령직은 직에서 지금 아직 파면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무만 정지됐을 뿐이지. 예.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고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예. 윤석열이 사실 겁이 많아요. 더더군다나 자기는 검사로서 사람들 잡아놓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잡혀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겁이 많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아까 이걸 이제 도망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도망 다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아버지한테 네, 고못으로 두들겨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좀 맷집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무기징역 이상을 감옥에서 버틸 만한 네. 그런 능력을 아버지가 키워주지 않았을까? 내란죄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이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사형제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잖아요. 네, 네. 사형을 지금 실시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물론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죠. 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뭐 충분히 뭐 그렇게 고못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자랐기 네. 때문에 뭐 그 정도 맷집은 있지 않을까. 그 국민 현상 수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현상 수배를 해서 그 지금 시민 체포단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도망 다니게 놔도 저는 안 된다고 아니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네. 현상금을 내걸어야 돼요. 네, 네. 현상금을 네. 내걸어서 네. 아니 그 누구죠? 윤곽근이가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변호인 윤곽근이가 그랬잖아요. 그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하는 게 그게 불법 체포기 때문에 네. 불법 체포기 때문에 공수처나 뭐 경찰들을 시민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네. 시민들이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수사기관이 자기네들이 지금 능력이 안 돼가지고 네. 윤석열을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네. 윤석열 체포를 못하고 있으면 시민들한테 현상금을 내거세요. 네. 1억 원, 2억 원. 네. 그게 아니라 10억도 좋아요. 네. 현상금을 내걸어가지고 빨리 네. 시민 체포단이 네.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네. 수사기관에 넘겨드릴 테니까 네. 현상금을 제발 좀 내것이 바랍니다. 시민들의 심정은 다 그럴 겁니다. 네,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3박 4일로 이렇게 가서 앞에서 윤석열 체포 집회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심정 그리고 이 즉각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계속 혼란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네. 이 부분을 빨리 종식시키려 그러면 첫 번째가 급선무가 윤석열 체포 그리고 구속이다.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끄니까 네네. 지금 수사기관이 제대로 지금 윤석열을 빨리 체포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네네. 시간을 끄니까 하여튼 그 국힘 의원들 네. 태극기 부대 또 뭐
국민의힘 또 뭐 그 오늘 아침에 지지하는 그 일부 세력들 지금 오늘 아침에 완전히 그래서 그 국민의힘 30 몇 명, 30여 명이 또 공수처가 새벽에 체포영장 집행한다고 하니까 몰려갔어요. 사실상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광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참 웃기는 게 하는 말 족족 윤석열이 하는 그 윤석열의 논리를 그대로 네. 자기네들이 재탕하고 계속 수사기관 사법부 네. 공격하고 이 척판하장식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차마 윤석열 구하겠다고 네. 관저위까지 간 거는 아유 그거는요 우리 뭐 네. 국민의힘 공신 입장은 아니고요.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영남 쪽 의원님들 많잖아요. 네. 거기서 뭐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요구를 하니까 네.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시겠지만은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중에 네. 69명이 영남권 의원이거든요. 무려 69명. 그러면 뭐 거의 한 80%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달려간 한 30여 명 보니까 대부분이 영남권 의원이거나 친윤들이죠. 다. 아니면은 네. 친윤들, 윤상현이나 대통령실에다 일했던 강승규 같은 친구들. 네. 네? 강명구, 네, 강명구, 조지현, 강승규, 네. 거기 비서관, 뭐 수석 해가지고 윤석열 때문에 국회의원 빠지단 애들 네. 이런 친구들 몰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조국 혁신당에서 예. 그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해산 사유가 되죠. 네. 그 한번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한번 법무부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걸 법무부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법무부가 해야 됩니다. 정당 네, 해산 네. 청구는. 국민의힘 지금 저 국민의힘 앞날이 미래가 없는 당이라고 봐야죠. 네. 오늘 체포영장 지금 청구가 돼 있는데 예. 아직 안 나왔죠. 예. 네. 그럼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1월 네. 6일 자정 24시 네. 로 저번에 이제 일주일 기한으로 받은 체포영장 네.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어제 신청 어제 청구 안 만료된 네. 다음에 바로 청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래서 뭐 통상 이제 일주일 정도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네. 그 연장 속전인 거죠? 정당한 이유 네. 없이 세 차례 이상 체포에 불응했고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네, 네. 인정이 돼서 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법원에서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영장은 다시 발부가 될 거다. 네. 네. 그리고 그 기한에 대해서 공수처는 아직 뭐 통상적인 일주일인지 아니면은 네. 그 이상을 요청을 해가지고 네. 지금 신청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일주일인데 예. 조금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는 기한이 일주일에서 1월 6일까지 기한을 공개가 됐는데 네. 이번엔 기한을 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윤석열과 그 윤석열의 사병 집단으로 전락한 네. 경호처가 완강하게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우리가 열흘 받았다 일주일 받았다 이걸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불시에 들어가서 그렇죠. 체포를 해오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이게 소위 말하면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예, 않도록 예. 하는 시간을 이번에는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같이 집행하는 건데 그렇죠. 같이 집행하는 거죠. 건데 저번에는 사실 지금 뭐 공수처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럴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공수처가 진짜 제5열 엑스맨 뭐 이런 거죠 지금. 아니 내란을 입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거기에 총을 들고 나오고 실탄을 5만 7천 발을 갖고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수계를 잡는데 그냥 가가지고 순수히 오라를 받거라 하면 오라를 받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심지어 전두환 같이 정말 군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던 군부 독재 시절에 지도자조차도 영장 집행에는 응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동훈이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판사 생활하다가 네. 변호사 몇 년 하다가 갑자기 공수처장에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네. 수사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근데 경험의 네. 문제가 아니고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은 광인이에요. 예. 거의 딱 보면 알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총을 든 경호처까지 지금 그 주변에 지금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걸 결연한 의지를 갖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날 점심 먹으러 와서 비난 많이 받았잖아요. 저기 체포하러 갔는데 점심 시간 됐다고 점심 먹으러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비난하는 거잖아요. 공수처의 무능을 갖다가 질타하는 거고 공수처한테 지금 수사권 넘어간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이러려고 수사권 가져갔냐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수처 검사하고 수사관 30명하고 경찰 20명 해가지고 50명을 데리고 관저로 진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동훈 공수처가 설마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까지 아무리 윤석열이 네. 포악한 괴물이라고 해도 이것까지 거부하려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네. 접근을 했다. 그러다가 그냥 깨갱하고 깜짝 놀란 거죠. 어? 우리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물론 공수처는 어떤 수사의 주도권이라든가 존재감을 네. 보이려고 네. 자꾸 이제 이첩해라라고 해서 검찰하고 경찰한테 수사권 넘겨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는 자 일주일 체포 기한을 일주일 동안 허송 세월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앞에 또 소환 통보한다 그래가지고 3차까지 소환 통보한다 그래가지고 29일까지 해주고 그렇죠. 그때도 시간을 계속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에 윤석열은 세를 규합하고 기세가 등등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바깥에 있는 동조 세력들, 국민의힘 그리고 뭐 그 일부 언론들 예. 그리고 경호처 동원해서 지금 바깥에 또 진지를 저 관저 주변에 구축해 버린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체포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 놔버렸어요 공수처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오징어 게임에 이병헌 오징어 게임 보셨죠? 예. 네 거기 보면 이병헌 씨가 거기에 그 게임의 게임에 설계자인데 자기가 그걸 숨기고 게임의 그 참가자인 것처럼 속여서 나중에 프론트맨이- 이제 그렇죠. 네, 제 오열이라고도 우리는 아주 네. 숨어 있는 사람, 네. 엑스맨이라고도 하고 네. 공수처가 진짜 그런 거 아니냐. 실제 이 윤석열 체포하고 수사에 정말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태클을 걸고 이러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공수처한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고 마지막 기회죠. 어쨌든 경찰이 그 이번에는 하여튼 압도적인 어떤 물리력을 네. 동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신병 확보에 임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잘 협력해가지고 이번에 꼭 성공해야 된다. 이번에마저 실패하면은 공수처는 존재 의의가 없다. 문 닫아야 됩니다. 1월 8일 뉴스버스 쟁점원 시작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입기 들어가면서 지금 한남동 주변 관저 주변에 긴장감이 많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친 데 이어 차벽으로 지금 쌓아놓고 있어서 잠시 후에 이 체포작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경찰 총경 출신인 유사명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위원장 전화 인터뷰에서 좀 알아봤습니다. 먼저 오늘 고재학 뉴스버스 대표 나오셨는데요. 윤석열 체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윤석열 체포 소식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 어제 어제 오후에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았죠. 받았죠. 예. 그리고 법사위도 어제 열렸는데 예, 예.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좀 난타 당했어요. 예, 예. 질타 당할 만은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비장한 각오로 하겠다. 예. 어제 다짐을 좀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체포 작전이 조금 뭔가 달라질 것으로는 보여요. 근데 어제 그 오동훈 공수처장 예. 그 박지원 의원한테도 좀 질타당하고 그랬는데 그 뭐라 그랬는지 사과도 좀 했었거든요. 예. 한번 그건 영상을 한번 예. 보고 가시죠. 어떻게 됐든 반드시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은 꼭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공조본 차원에서 3차 집행 만약 없다는 집행을 하지 못하면은 다음에 그런 절기를 하란 말이에요. 네, 꼭 유념하겠습니다. 공수처에서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나 경호처나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고 들어갔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억양 톤으로 봐서 그냥 행정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하려고 했는데 경호처에서
세게 나와서 우리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합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절절한 국민들에 비해서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그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정한 사과는요, 하루빨리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신속하게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각오, 다짐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들 그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똑바로 하세요. 어제 그래서 관이라도 짜놓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취지로 얘기를 한 거 보면 굉장히 그 비장한 각오. 공수처 이제 사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수처의 전폐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 비장한 각오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반드시 체포해라. 이런 취지로 지금 박 전 의원이 이렇게 촉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사실 뭐 직을 걸고 해야죠. 오동훈 공수처장. 경찰의 이제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경비고 네. 경비, 질서 유지. 그래서 어떤 그 시위라든가 소요 사태에 관한 훈련도 하고 네. 그런 뭐 전문성이 경찰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이번에는 윤석열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도 지금 다양한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체포 전략을 촘촘하게 지금 짜고 있는 걸로 그렇게 네.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짜고 있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유사명 전 총경 그 아침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그 부분을 들어보고 가죠. 오늘 경찰 특공대가 지금 들어가서 체포 작전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오늘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뭐 경찰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불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특공대가 우선 동원될 가능성이 있죠. 예, 지금 진입을 차단하고 이제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방어를 이제 확실하게 해놨잖아요. 네. 이거 차벽을 치고 철조망을 치고 네. 많은 사람을 동원을 하고 그래서 그걸 요새화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방어 진지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네. 그냥 형사들이 들어가거나 기동대가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네, 특공대가 앞장을 서서 진로를 확보를 해줄 거예요. 특공대가 그래서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헬기를 타고 안쪽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방법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려면 사전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네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비행을 금지한 그걸 해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원래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 금지 구역을 풀려면 어디랑 협의를 해야 되나요? 그걸 풀려 그러면 수도 방위 사령부가 네. 이제 그 수도권 내에서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놨을 겁니다. 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려고 그러면 지금 수방사하고 사전에 그 논의까지 돼야 되겠네요. 예, 예. 네.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작전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영장을 발부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영장을 발부받고 이제 진입을 해서 체포를 하려 그러면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 해제라든지 네. 아니면 관계 기관을 설득을 하고 경호처에 대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고 이런 절차 또 네. 내부적으로 공수처와 경찰 간의 기관 간의 이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을 하고 그 어떤 책임을 각자가 맡아서 진행을 할 것에 대한 협의 각 기관 특히 경찰 내에서는 경찰의 어떤 인적 네. 자원을 이제 동원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물적 시설이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작전 회의라 그래서 네. 이제 현장 상황을 그림을 딱 그려놓고 어떻게 진입을 하고 여기가 상황이 어떻고 그 문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 작전 계획을 세워서 그게 현장감 있고 그 실제 적용이 되는지를 현장을 몇 번 탐색을 하고 현장 간 사람들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제 영장 받았다고 오늘 바로 집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특히나 네네. 실패받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 보면 비난이 크고 두 번 할 때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준비를 좀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네, 네. 우리들 국민들 마음은 급하기 때문에 경찰이 조금만 움직여도 막 그냥 진입하는 걸로 그래 해석을 하고 기대를 하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진입을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진입이 가능한 네. 제압이 가능하고 진입이 가능한 체포가 가능한 작전을 세워야 되고 이 작전 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문제 없이 이렇게 잘 하려 그러면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성을 검토를 할 거예요. 계획 세우고 이런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일단 오늘 들어간다는 예상도 있었거든요. 이르면 예. 오늘. 예. 근데 작전을 좀 치밀하게 구상을 하고 작전 계획을 짜고 예. 그리고 아까 헬기가 지금 투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 투입이 된다면 수방사하고 또 협의를 그렇죠.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시간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로 이렇게 볼 때는 오늘 작전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뭐 제 개인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네. 시위대 규모가 훨씬 커지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세를 하기 때문에 양쪽 진영 모두 시위대 규모가 커지고 그렇다면은 또 불상사 충돌의 우려도 더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상현 총경도 말씀하셨듯이 물리적으로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충실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거고 수방사와의 헬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수방사와의 협의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금요일 새벽 시간대 그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는데 하여튼 뭐 경찰과 공수처가 잘 판단을 해서 하리라고 하여튼 근데 아까 이제 아침에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불시에 들어가는 기습작전으로 가는 거냐. 그 부분은 오히려 그 관계 기관들끼리 협의해야 될 내용도 많고 예. 그리고 대규모로 움직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기습작전은 안 된다. 그게 기습작전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습작전보다는 체계적으로 작전을 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차벽 3중 4중의 차벽으로 네. 관제 입구를 지금 막고 있고 외벽은 아주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그런 지금 철조망으로 둘러쳐 있는 상태고 또 그 안에 진입을 해도 관제 앞에 지금 바리케이트를 구축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요새화 시키는 거죠. 요새화 지금. 지금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 차량들 다음에 병력이 저번에는 뭐 공수처 경찰 합쳐서 150명이 동원이 됐지만은 네.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몇천 명 단위의 경찰력이 동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설과 인력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이거를 보안을 유지하면서 불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어려워요. 어려울 것 네, 같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금요일 새벽, 네, 금요일 좀, 그렇죠. 그러면 좀 딱 이른 시간에. 일주일 만에 지금 네. 작전이 재개되는 예, 예. 거거든요. 지난 3일이 금요일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그 외부에 또 양쪽에 시위가 예상이 되잖아요. 예, 예. 집회가 예상이 예, 되고. 예, 예. 근데 금요일 날 하루 해갖고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당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왜냐하면 어디 숨어 있다거나 또 벙커에 들어가 있다거나 하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금요일을 좀 늦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지금 작전 시행 계획을 짜고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경호처 직원들의 이 저항 강도에 따라서 네. 그게 너무 쉽게 네. 예상보다 쉽게 진압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3일, 4일 늦어지면 뭐 5일까지 단기화될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저도 친한 한국일보 후배 이제 가족이 경호처 직원으로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가 경호처의 부장으로 네, 간부급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럼 경호처 소식을 잘 전해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들은 박종준하고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박종준 경호처장하고 사실 저도 경호처 조직이 이렇게 큰지를 몰랐는데 윤석열이가 대선 공약으로 네. 대통령실 인원 30% 줄이겠다. 네. 경호처 인력도 30% 줄이겠다고 해놓고는 그랬죠. 실제로는 60명을 늘렸어요. 경호처. 경호처 직원을 60명을 늘려가지고 대표도 나중에 늘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윤석열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100이면 100 다 거짓말이었고 네. 공약도 마찬가지였고 자기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도 거짓말이었고 네. 하나같이 거짓말이니까 어쨌든 근데 공수처 직원이 보니까 경호처 직원이 보니까 760명이에요. 네. 일반직까지 합쳐가지고 저는 네. 이렇게 경호처가 비대한 조직인지 몰랐고 근데 거기에 이제 무장 진짜 경호관들이 있을 거고. 그게 500명 정도 돼요. 500명 정도. 네. 한 3분의 1 정도는 보니까 일반직이고 네, 네. 행정직 플러스 뭐 그렇죠. 해갖고, 네. 그 경호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대통령 경호, 네. 영부인 경호 이제 뭐 나눠져 있고 또 걔네도 뭐 전직 대통령 주간 경호. 근무, 야간 네. 근무 다음에 그렇죠. 네. 전직 대통령들한테도 몇십 명씩 나가 있고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권한 대행도 또 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지난 그 금요일 날 한남동 관절을 지킨 경호원들이 2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200명인데 얘네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네. 무술 유단자들이잖아요. 네, 네. 체격도 건장하고 네. 거기에다가 실탄을 휴대한 권총을 갖고 있고 네. 실탄을 실탄뿐만 아니라 장갑차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장갑차 있죠. 장갑차도 있고 다른 경기관 단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넣어갖고 다닙니다. 접어가지고 네. 이게 안쪽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안쪽 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관 단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200명이라고 하지만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박종준 경호처장과 차장 네. 다음에 경찰이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본부장 둘. 네, 네. 그 4명이 제가 보기엔 핵심이에요. 네, 네. 그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은 네.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네.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그 4명이 핵심이고 또
김건희 라인도 있고 김용현 라인도 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200명 중에도 그러니까 로열티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렇게 또 맹목적으로 또 그렇죠.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맹목적으로 뭐 국민의힘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갈래로 나눠지듯이 네. 경호처도 다양한 부류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하여튼 그 간부 4명을 초기에 제압을 하고 하여튼 일부 20-30명만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도 네.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작전 계획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윗선부터 체포한다. 네. 무조건 저항할 경우에는 윗선부터 체포한다. 현행범으로.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아마 이걸 경찰이 먼저 할 것 같아요. 박종준을 지금 내란죄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버티고 예, 예, 있어요. 예, 예. 아까 그 당시 체포 작전을 갖다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입건이 됐는데 그렇죠. 그것 말고 예. 내란 혐의로 예. 입건해서 지금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온단 말입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엔 내란 혐의로 먼저 긴급 체포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거를 오히려 지금 그래서 박종준이 관저 밖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안 나오고 있는데 나온다면 먼저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위에 지휘부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종준이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려고 네. 하는 거죠, 지금. 지금 그 공수처와 경찰이 이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할 경우에 저번처럼 박종준이가 나와가지고 협의를 하고 거부를 하고 이게 아니라 후선으로 빠져서 차장이라든가 본부장을 통해서 지시를 네. 하면서 저항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우선 체포 현행범 체포 대상자들 중에 저항할 경우에 예.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예. 이광우 경호본부장 예. 다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은 이 지휘부를 먼저 무너뜨리겠다 이런 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휘부가 무너져야 예. 이 인간 장벽을 하고 있더라도 한 사람씩 뜯어낼 때 이 기세가 꺾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헬기를 동원한 경찰 특공대의 투입 그거는 차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관저 쪽으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시키겠다는 거고 그거는 그 뒤에서 이제 눈치 보면서 지금 그 지휘를 하고 있을 네. 경호처 지휘부의 현행범 체포 네. 이런 부분도 노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체포조 뭐 한 명씩 뜯어내 가지고 이렇게 인간 장벽을 쌓고 있으면 해체시키는 조.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제 체포해서 데리고 나오는 조. 네. 이게 역할 분담들이 다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작전 계획을 경찰들이 지금 짜고 있고 그런 작전들을 또 경찰은 많이 해봤잖아요. 네. 네, 공수처 뭐 수사관들처럼 덜레덜레 들어가 가지고 영장 제시하고 갈래? 못 가.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경찰은. 그렇죠, 그렇죠. 네, 경호처 얘기 마저 예. 하면 오늘 아침에 어제인가 그 경호처 직원 내부에 있다고 그래서 경호처 분위기 한번 얘기해 예. 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 전환 분위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경호처 직원이 시선집중, MBC 시선집중, 김종배 시선집중 여기에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신경을. 근데 그 내용 혹시 장면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춥고 불안하다. 예. 그리고 공조본에서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체포 작전을 예. 지난번처럼 그냥 흉내만 내다가 그냥 예. 물러서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예. 제대로 해달라.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예.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서 마지못해 지금 예. 막고 있다. 예.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예. 우리가 이제 밖에 비치는 모습 그냥 서 있는 정도다. 예. 그냥 뭔가 이게 공조본이 들어오면 이걸 적극적으로 저항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지휘부하고 김용현, 김건희 라인이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얘들이 일반 직원들은 동료가 큰데 애들이 막 자꾸 위에서 독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휘부가 어차피 무너지면 다 자기들 또 끝이라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예.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박종준과 윤석열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렇죠. 체포 구금되면 내란 박종준도 공범이죠. 공범으로 똑같이 예, 그럴 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래서그 혐의로 내란 네. 혐의로 오늘 지금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내란 혐의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죄로 지금 네, 저 소환했는데 네. 같이 적용이 될 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경호처 특성상 네. 대다수 직원들은 지금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란다. 예. 그리고 이제 좀 한탄하는 얘기. 지난 2년 동안 네. 윤석열과
박종준 이런 그 김용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명예와 자부심으로 경호처를 지켜왔는데 그게 2년 만에 2년 동안 다 무너져 버렸다. 예. 이런 한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이후로 추가로 이런 이제 경호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데 예. 그 경호처에 그 부장인가 누구 아시는 예. 분 있다 그랬었는데 예. 혹시 추가로 좀 더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뭐 지금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네. 비슷한 분위기고 네. 어쨌든 그 김건희 라인하고 김용현 라인 네. 그 친구들이 간부들의 지금 지휘를 받아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지금 네. 이게 흩어지면 죽는다 네.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네. 상당수 경호처 직원들은 네. 아니 그 친구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반 공무원이거든요. 네. 일반 아니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네. 윤석열 그리고 또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그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네. 그런 조직이지 자기네들의 윤석열의 사병 집단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는 지금 왜 우리가 정당한 법 집행을 네. 윤석열의 사병이 돼가지고 네. 이걸 옹호해야 되느냐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친구들이 특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네. 네. 젊은 경호처 직원일수록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겠죠. 아니 정신이 제대로 돼 있고 그러면 네.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옹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총을 들고 나온 거고 총소리를 겨냥한 거고 예. 그리고 국회의 어떤 입법권의 국회 권능을 갖다가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한 명씩 끌어내려고 예. 했던 거고 예. 그리고 또 체포작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윤석열은 그것조차도 지금 왜곡됐다라고 지금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때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그 부하들이 지금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 진솔하게 다 지금 털어놓고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여튼 간에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요새화 시켜놓고 밖에다 지금 여론 조작도 하고 있는데 그 여론 조작 부분도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상보다 체포작전이. 뭐 지금 그 윤석열이 버티니까 네. 지금 그것 중에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집을 하고 있는 거고 국힘도 마찬가지고. 네. 국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2차 체포 영장 집행까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네. 상황이 더 꼬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뭐 더 이제 기세가 더 살아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3차 체포 영장 집행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완벽하게 작전을 짜서 들어가야 된다. 네. 일단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지금 뭐 어제도 보도가 됐지만은 지금 뭐 서울경찰청, 인천경찰청, 경기경찰청의 네. 형사기동대, 네.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지금 네. 동원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체포의 전문성이 있는 네. 특히 마약범죄 수사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마약에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네. 도저히 이게 쉽게 제어가 안 되는 이런 놈들을 네. 전문적으로 체포하는 네. 그런 능력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지금 동원을 해가지고 네. 1000여 명의 네. 체포의 전문성이 있는 경찰 인력 1000여 명을 지금 어제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동원할 1000여 명 그렇죠. 정도를 협조 요청을 한 동원하려고 거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그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할 현장에 투입될 네. 지휘관들 있잖아요. 예, 예. 지휘관들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들이 이제 공유가 되겠죠. 그렇죠. 네. 공유를 하고 이제 현장 뭐 답사도 보니까 어제 했다고 네. 나오던데 다시 한번 그 작전을 실행할 네.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이 벌써 금요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되는데 네. 참 지금 뭐 빠르면 일요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는데 일요일은 그 시위 규모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박종준이 오늘 나온 것도 네, 그렇고 네. 박종준이 체포까지 각오하고 사실 나온 거거든요. 네. 네. 박종준 체포되면은 박종준이가 저렇게 지금 극우층을 향해서 네. 또 한번 자기가 희생하는 듯한 지금 그런 메시지를 네. 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체포가 되면은 또
그런 그 극우층을 자극을 하는 거고 그 시위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아침에 이제 그 저기 경찰 직장협의회 민관기 예. 직장협의회장이 예. 한 방송에 나와 한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경찰 특공대도 동원해라 했던 입장문 예. 경찰 직협에서 입장문을 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입장문 나왔죠. 네, 거기 전 위원장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토요일 일요일 예. 밖에서 바깥에 어떤 시위라든가 집회는 예. 큰 변수가 안 된다. 아, 변수가 안 네, 된다. 네. 오히려 다른 걸 예. 그러니까 영장을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만 아마 따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동원 1000여 명을 동원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체포 작전에 직접 투입되는 그렇죠. 저 기동대 예. 여기만 1000여 명이고 예. 나머지 바깥에서 또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예. 그 기동대들이랑 그러니까 경비 경찰을 통해 가지고 네네. 차벽을 쌓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네. 시위 규모는 큰 문제는 안 된다. 네네. 오히려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체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예. 하는 시간대를 아마 고르지 않을까 싶은데 예.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예, 대규모이고 예. 이게 장비들도 좀 필요로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철조망도 버스, 둘러놓고 버스도 철조망, 해놓고 예. 바리케이드 네.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습 작전이나 야간 작전은 아닐 거다.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처럼 새벽에 가가지고 한 예. 8시, 9시부터 작전을 시작하면 예. 그 장기 한 10대시간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날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것 예. 같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경호처 내부에 예. 경호처 직원 한 명이 그 심경을 밝혔지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길을 터준다거나 협조를 해주면 모르지만 저항이 극렬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은 좀 장시간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어차피 그런 걸로 이렇게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체포 작전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요일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이라고 했거든요. 네. 월요일이면 일요일 아침에 들어가거나 지금 월요일 아침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성공을 하고 윤석열 체포 구속이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극우 결집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공수처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사의 큰 과오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제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수처 얘기로 넘어가 보면 어제 국회에 이제 공수처장도 나오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도 나오고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와서 그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현안 질의에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거기 나와서도 오동훈 공수처장의 약간 태도가 과거하고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예. 약간 결연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국회 방해하는 국회의원들도 체포 대상이죠라고 하니까 내라고 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상당히 어제 단호하게 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갈까요? 공수처의 존립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오동훈 처장도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떤 위해를 가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이것을 막아선다.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범인 은닉 등의 여러 가지 제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합니까?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차장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인원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현행범이니까 체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 의원들도 체포할 수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체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불체포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접을 45명의 국회의원들이 만약 지키고 있다면 그 이상일지라도 모두 다 연행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그거는 국수본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찰의 의지를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게 어제 보시면 좀 오동훈 공수처장이 단호하잖아요. 예. 경호처 막아서는 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고 예.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런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 적용되냐 그러니까 이론
없다. 예. 현행범 예. 체포 이론 없다. 그래서 예, 현행범을 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를 예. 하고 예. 그리고 근데 박주민 의원이 재밌는 게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그 총선을 치르면서 예. 국민의힘은 우리는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쓴다 하고 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거 언급을 했어요. 이미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썼기 때문에 물론 그 불체포특권이 있더라도 현행범은 체포할 수 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윤석열 측 변호사 한 얘기가 뭐예요? 시민들도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국회의원들 현행범 체포가 다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되지만 예.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까지 썼다는 거. 예. 그거를 박주민 의원이 강조하는 거 보니까 예. 다 결국 국민의힘의 적은 국민의힘이 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고 나서 그 아까 보셨지만 경찰청장 이호영 직무대리도 예, 예. 근데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 그런 걸로 예, 알고 있다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예. 국가수사본부가 아마 예. 집행할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단 예,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 공식적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겁쟁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이나 네. 이런 또라이들은 뭐 혹시 네. 네. 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때 45명이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남동 관제. 근데 대부분이 한 명 더 확인이 된 건가요? 예. 그때 44명. 네. 지금 뭐 44명에서 45명. 네, 네. 언론 그 김민전 의원이 있었냐 없었냐? 네. 당시에. 근데 그거 가지고 있었거나 없었거나 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김민전이. 그렇죠. 네, 45명이라고 해도 뭐 상관은 무리는 없을 것 44명 같습니다. 아니면 네. 45명 언론 보도가 약간 갈렸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 중에 이 상당수가 이제 네. 2차 체포 집행 현장에는 안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 오늘 보니까 또 이제 뭐 원외위원장, 네. 원외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죠. 네. 원희룡, 네, 네. 심재철, 네. 다음에 그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 뭐 이런 친구들이 또 한 70여 명이 몰려갔더라고요. 네. 아까 자기네가 뭐 대통령을 지키겠다 뭐 그러면 그렇게 지금 관저로 몰려갔다는데 이 친구들은 나올까요? 체포영장 집행되는데 나와서 막을까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체포를 각오하고 나오면 이제 체포를 각오하고 그렇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포 근데 각오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뒷부분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론이 국민의힘 그 윤석열이 버티면서 예. 그 지지 여론이 지금 예.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건 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론조사가 좀 잘못되고 있지만 예. 이 결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밖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만일에 되면 살아 돌아올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도장 찍으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거꾸로 가거든요. 역사가 지금 거꾸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진짜로.